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딱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무래도 압도적인 승리, 최고의 선수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수시 로고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를 보니까요. 이 거대한 스포츠 제국이 지금 딱 야구 경기의 중반전에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도약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분투하는 한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네, 오늘 분석해볼 자료가 바로 그 나이키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녹취록입니다. CEO랑 CFO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네, CEO 엘리엇 힐이라고 CFO 맷 프렌드가 직접 나와서 회사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발표를 통해 나이키의 컴백 전략의 진짜 핵심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가장 큰 시장인 북미에서는 어떻게 다시 이기고 있는지, 반대로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판을 뒤집기 위해 어떤 혁신적인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나이키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아주 냉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스스로요? 네, 그들이 내세운 Win Now 액션과 스포츠 오펜스라는 전략이 과연 그냥 그럴듯한 구호에 그칠지 아니면 정말로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인 계획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특히 컴백이 모든 지역에서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CEO의 말이 이번 분석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CEO 엘리엇 힐이 현재 상황을 중반전이라고 비유한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아직 게임은 안 끝났고 이기기 위해 작전판을 다시 짜고 있다. 딱 이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새로운 작전의 핵심이 바로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Win Now 액션. Win Now?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이기자는 건데 이건 당장 눈앞에 닥친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인 거군요. 네, 기업 문화, 제품, 스토리텔링, 시장 접근, 현장 실행력 같은 5가지 영역에 집중하는 단기 처방전이죠. 그럼 장기적인 계획은 뭔가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축인 스포츠 오펜스 전략입니다. 스포츠 오펜스. 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윈나우가 집안에 당장 난 불부터 끄는 소방수 역할이라면 스포츠 오펜스는 아예 집을 처음부터 더 튼튼하고 멋지게 짓는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단기 대응이랑 장기 체질 개선을 동시에 하겠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흥미롭네요. 그런데 선수 중심의 혁신을 통해 성장한다. 이런 말은 사실 모든 스포츠 브랜드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늘 하는 말이죠. 이번 나이키의 스포츠 오펜스가 과거의 전략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이번 발표에서 드러난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산 배분이나 조직 개편 같은 실질적인 변화 같은 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전략의 핵심입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바로 디테일의 수준이에요. 디테일이요? 네. 예전에는 러닝화 시장을 공략하자는 식의 큰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뉴욕 5번가에 있는 플라커 매장의 2층 러닝화 코너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수준까지 파고들겠다는 겁니다. 와, 엄청나게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브랜드별, 스포츠별로 나눈 전략을 각 도매 파트너, 도시, 심지어는 쇼핑몰 단위까지 세분화해서 적용하겠다는 매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에요. 모든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CEO의 말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략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사실 이런 건 실행이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성과도 못 내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숫자로 증명된 게 있습니까? 네, 조금씩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90일 전 예상보다 약간 좋았다고 하고요. 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도매 부문이 8% 성장했고 할인 프로모션 기간은 줄었다는 점입니다. 프로모션 기간이 줄었다고요? 네. 혹시 최근에 나이키 매장에서 예전만큼 할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바로 이 전략 때문이에요. 회사가 무분별한 할인 대신 건강한 성적을 택하기로 한 거죠. 그게 다 연결되는 거군요. 그런데 아까 모든 지역에서 컴백 속도가 다를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아주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더라고요. 북미 시장하고 중국 시장이요. 맞아요. 나이키의 가장 큰 시장인 북미는 말 그대로 승리하는 모습의 교과서 같아요. 이번 분기 북미 도매 매출이 무려 20% 이상 성장했죠. 정말 놀라운 수치죠. 네.
그 성공 요인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판 게 아니고요. 여러 도매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소비자를 아주 잘게 쪼개서 정교하게 공략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걸 처음부터 다시 고민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0-3으로 뒤지다가 역전 우승했을 때 펼쳤던 캠페인이나, 아, 그 캠페인이 정말 대단했죠. 네, 그리고 시카고 마라톤에서 엘리트 선수부터 그냥 평범한 시민 러너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마케팅을 펼친 것처럼요.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딱 맞아떨어지는 마케팅이 제대로 먹힌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북미에서 보여주는 건강하고 반복 가능한 공격 방식인 셈이죠. 그렇죠. 반면에 중국에서는 훨씬 더 긴 싸움이 예고됐습니다. 훨씬 더 긴 싸움? 중국 시장 매출은 16%나 감소했고 특히 디지털 매출은 36%나 급감했어요. 잠깐만요. 36% 감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네, 심각하죠. 특히 디지털 광고인 중국에서 온라인 매출이 저렇게 빠졌다는 건 소비자들이 그냥 안 사는 걸 넘어서 아예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CEO의 진단이 아주 뼈아픕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나이키가 중국에서 혁신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가격으로 경쟁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가격 경쟁. 네, 매장 방문객은 줄고 할인 판매는 일상이 되고 낡은 재고는 쌓여가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나요? 아주 고통스러운 재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베이징하고 상하이의 핵심 매장부터 제품 구성을 완전히 바꾸고 진열을 고급화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파트너사들이 보유한 오래된 재고를 나이키가 다시 사들이고 있어요. 네, 재고를 다시 사들인다고요. 네, 그리고 다가오는 봄, 여름 시즌 신제품 살주량까지 줄이면서 재고 정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를 되찾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제품 혁신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나이키가 가격으로 경쟁하는 브랜드가 된 게 문제의 핵심이라면 아무리 혁신적이고 비싼 신발을 내놓아도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을까요? 브랜드 이미지를 먼저 되돌리는 게 급선무 아닐까요? 바로 그 딜레마 때문에 CEO가 직접 중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총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 CEO가 직접이요? 네, 더 빠르고 현장에 맞는 의사결정이 절실하다는 위기감의 표현이죠. 북미의 성공 공식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의 독특한 디지털 환경과 소비 문화에 맞게 어떻게 변형하고 적용할 것인지가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인 셈입니다. 결국 그 숙제를 풀 열쇠 중 하나는 제품 혁신에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클래식 제품 라인을 정리하는 동시에 다양한 가격대의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스포츠 오펜스 전략의 결과물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신제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오,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2분기 연속 20% 이상 성장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러닝 부문에서는요. 기존의 인기 모델인 스트럭처 26에 이어서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 스트럭처 플러스가 내년 1월에 출시됩니다. 그리고 아주 개념 자체가 흥미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더라고요. 나이키 마인드라는 건데 경기력을 위한 준비를 돕는 새로운 신발 플랫폼이라고요. 네, 운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 집중하는 제품이라니 굉장히 신선한데요? 의료 쪽 혁신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서머핏 에어 밀라노 재킷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건 정말 들어보셔야 해요. 잠시만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그게 뭔가요? 필요에 따라 얇은 쉘 재킷에서요. 공기를 주입하면 두툼한 패딩 점퍼처럼 부풀어 오르는 재킷입니다. 네? 공기를 주입한다고요? 네, 말 그대로 공기로 보온성을 조절하는 ACG 재킷인데 내년 2월 동계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와, 공기를 주입해서 패딩처럼 부풀어 오른다고요? 이건 단순히 옷이 아니라 거의 웨어러블 기계 같은데요? 와, 몸을 위한 에어컨이라는 에어로픽 기술도 나온다던데 여름에 땀 많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거의 꿈의 기술이네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런 제품이 나이키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단순히 기능성 의류를 파는 게 아니고요. 나이키는 상상 속의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혁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중국에서 잃어버렸던 그 이미지. 네, 프리미엄 혁신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되찾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보여주기용이 아니라는 증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어떤 증거죠? 예를 들어 축구 부문의 경우 차기 월드컵을 위한 제품 선주 문양이
2022년 월드컵 대비 거의 40%나 증가했습니다. 40%나요? 네, 도매 파트너들이 나이키의 신제품 파이프라인에 얼마나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를 명확한 숫자죠. 이런 기대감 덕분에 봄, 여름 시즌 선주 물량이 개선되고 있고 이게 향후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키의 멋진 공격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북미에서는 홈런을 치고 있고 신무기 같은 제품들도 준비 중이죠. 네, 하지만 모든 컴백 스토리에는 반드시 거대한 장벽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나이키의 경우는 바로 관세라는 이름의 최종 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직면한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 바로 미국의 신규 관세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15억 달러요?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네요. 네, 이 금액은 이번 회계연도 전체 총이익률을 약 3.2%피, 즉 320 베이시스 포인트나 하락시키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320 베이시스 포인트라. 청취자분들이 감을 잡기 쉽게 설명하자면 나이키가 100달러짜리 신발을 팔 때마다 관세 때문에 이익이 3.2달러씩 그냥 사라진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엄청난 타격이죠. 와, 물론 나이키는 여러 노력을 통해서 이 하락폭을 1.2%피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지만 단기 수익성에는 여전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CEO가 마진 확대가 최우선 과제라고 명확히 밝힌 거고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로 가치를 높이고 기술로 운영 효율성을 개선해서 궁극적으로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로 복귀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다음 3분기 전망은 좀 어둡게 봐야겠네요. 네, 3분기 매출은 낮은 한 자릿수 감소, 총 이익률은 약 1.75%피에서 2.25%피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숫자만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만약 이 신규 관세의 영향, 그러니까 약 3.15pp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총 이익률은 오히려 상승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 관세만 없었다면 오히려 이익률이 올랐을 것이다. 네, 결국 지금 나이키의 재무 상태는 이런 거네요. 엔진, 즉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수익성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차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 즉 관세가 실려 있어서 당장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비유가 재밌네요. 나이키는 지금 이 짐을 싣고도 언덕을 오를 수 있을 만큼 엔진 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키의 실적 발표를 통해 한 거대 기업의 치열한 컴백 스토리를 엿보았습니다. 북미에서의 성공적인 제도약, 중국에서의 힘겨운 싸움, 그리고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신제품들까지. 네, 마치 0-0으로 뒤지던 경기에서 역전 홈런을 치고 승리한 LA 다저스처럼 나이키는 좌절 속에서도 기본에 충실하며 장기적인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이키는 북미 시장의 성공 방정식을 다른 지역, 특히 중국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고 그들의 계획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기업이 만든 승리의 공식이 과연 문화와 소비 행태가 전혀 다른 모든 시장에 똑같이 이식될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겠네요. 특히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고 트렌드가 빛의 속도로 바뀌는 중국 시장에서 과연 나이키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만큼 빠르고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을지 그들의 다음 행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